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WinTV News Today. Thursday, July 27th, marked the 70th anniversary of the signing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and various commemorative events were held in Washington, D.C. to celebrate and reflect on both this and the ROK-US alliance. 27일 오후 5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는 주미 한국대사관과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이 주최하는 정전협정 7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100도가 넘는 무더위 탓인지 70주년 행사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존 틸럴리 이사장은 가장 아름다운 기념공원에서 참전용사들을 기념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잊혀진 전쟁이 아닌 우리의 승리를 기억하자라고 전했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기념사에서 정전 후 70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적화 통일 야망은 변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금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어 한미 핵협의그룹 NCG 회의, 미국 전략 핵잠수함 SSBN의 부산 기항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핵과 미사일 위협 증대는 한미동맹의 압도적 방위태세만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미동맹을 포함한 22개 참전국과 피로 맺은 동맹이 놀라운 70년의 역사를 만들었다며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더 나은 미래로 전진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석한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 하원 의원은 잊혀진 전쟁은 너무 많은 면에서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잊혀져 왔기에 이와 같은 기념식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산주의에 비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한국이라며 자유와 민주주의의 빛나는 등대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존 틸럴리는 많은 미국인이 잊혀진 전쟁으로 한국전쟁을 생각하지만 그것은 승리로 기억돼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강화된 억제력과 인내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 정혜경입니다. News has emerged that the recent unusually hot climate conditions might be contributing to the reemergence of COVID-19 cases. Experts are explaining that extreme temperatures, like heat waves and heavy rainfall, can increase the spread of viruses. 연이은 이상고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27일 연방정부 차원에서 폭염 위험 경보 조치를 발령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우리가 기후위기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조차도 극심한 더위가 미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 최근 코로나19가 슬슬 고개를 든다는 소식도 나옵니다. 코로나19에 걸리는 사람 중 20%가량은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무증상 가능성을 8배 이상 높이는 유전자 변이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과학저널 네이처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후 무증상인 5명 중 1명은 인간 백혈구 항원 HLA 유전자 변이가 있으며 이 변이가 있는 사람은 무증상 확률이 8배 이상 높다고 밝혀진 것입니다. 시카고에서도 연방상원 딕 더빈 의원이 3번째 코로나19에 걸리는 등 주위에 환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온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계절성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된 적이 있는 HLA 변이 보유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이미 가지고 있고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빠르게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UC 샌프란시스코 대학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According to the Associated Press, on the 24th, a Delta Airlines flight that took off from Milan, Italy, destined for New York City, had to make an emergency diversion to Rome after being hit by hail that destroyed the nose of the plane.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출발한 미 여객기가 밀라노 상공에서 우박을 맞아 로마로 긴급 우회했습니다. 해당 여객기의 목적지는 뉴욕 JFK 공항이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24일 이탈리아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서 이륙한 미국 델타 항공 여객기가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박을 맞고 급하게 회항한 것입니다. 이 항공기의 코 부분인 레이돔이 떨어져 나가고 날개 부분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델타 항공은 뉴욕 JFK로 향하던 델타 DL185 편이 악천후를 만나 로마를 우회했다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 항공기가 약간의 손상을 입었으나 비행기는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는 최근 며칠 동안 테니스공 크기의 우박이 쏟아지고 강풍을 동반한 폭풍우가 여러 차례 발생한 지역입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Illinois Secretary of State Alexei Giannoulias announced the details of his Skip the Line program for Illinois DMVs on Thursday. Most all DMVs in the state will now operate on an appointment-only system. 자동차 운전 면허국의 Skip the Line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사항을 27일 일리노이주 총무처장 알렉시 지아누리아스가 발표했습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DMV 웹사이트의 업그레이드를 포함하며 운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매 4년마다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지아누리아스 총무처장은 또한 모든 운전자 서비스를 예약 제도로 운영해 예상치 못한 대기 시간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줄이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카고 시민들을 위해서 라셀길과 랜돌프길 교차로에 위치한 한 DMV만이 예약 없이 방문을 받게 할 예정입니다. 지아누리아스는 시민들을 배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예약 없이 방문한 경우에도 직원들이 당신을 위해 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운전자 및 차량 서비스 시설은 주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운영 시간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토요일 운영을 하는 시설은 16곳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This July is expected to be the hottest month since the beginning of meteorological records, and UN Secretary General Antonio Guterres warned on the 27th that, quote, "We are in the age of global tropicalization due to global warming." 이번 7월이 기상관측일에 가장 더운 달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엔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27일 지구온난화가 가고 지구 열대화 시대가 도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뉴욕 본부에서 지구 열대화 시대가 시작됐다며 기후변화 현상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7월이 역사상 최고 온도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끔찍하다라면서도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데이터에 따라 이번 달 첫 3주가 가장 더웠던 3주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이상현상은 다른 기록적인 달과 비교할 때 차이가 너무 커서 사실상 가장 더운 7월을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600명 이상 사망자가 이상고온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미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기준 미 전역 27개 주에 1억 2천만 명이 폭염경보 및 주의보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한인 여성 이야기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가까운 시카고 한인 사회만 보더라도 여성들의 사회생활 활약이 두드러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미국을 들여다볼까요?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 건 1920년 수정헌법 19조가 제정되며 시작됐습니다. 그전에는 여성들이 정치적 리더를 선출하는 투표에 전혀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법조인이 되기 원해 입학하는 로스쿨의 학생들을 보면 지금은 절반이 넘는 55%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60년 전만 해도 여성의 사회 진출, 어떤 로펌도 여자 졸업생들을 쉽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소수자들이 자존감을 갖기 위해 펼치는 노력들이 점점 가시화돼가니 반갑습니다. 시카고 한인사회 단체를 둘러봐도 그런 추세가 쉽게 수긍이 갑니다. 최근 새로운 단체장으로서 이름을 올린 한인 여성들의 면모가 돋보입니다. 시카고 한인회가 그렇고 한인 여성회는 물론이거니와 얼마 전 새로 깃발을 올린 시카고 상공회의소가 있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앞으로 사무총장제로 갈 예정이라는 시카고 문화회관이 있겠고, 사회봉사단체로 살펴본다면 국제 로타리 클럽과 더불어
라이온스 클럽의 회장도 모두 여성이 된 지 오래입니다. 과거에 비해 한인 여성 단체장들의 약진은 눈부실 정도입니다. 회장직이 아니더라도 이사장직에 오른 여성들까지 합친다면 그 숫자는 상당수에 이릅니다. 이렇게 시카고 한인 사회 속에서 능력과 리더십을 인정받는 여성들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아마 시카고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남녀 평등은 그 어느 커뮤니티보다 앞서 나갈 것이라고 전망해 봅니다. 여성분들 화이팅입니다. 시사전망 이전복입니다. 시카고 일원의 폭염, 폭풍이 번갈아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인기 높은 도심 피서지 미시간 호수에서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28일 시카고 언론들과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0분경 시카고 관광명소 네이비피어 인근의 수상 레저 시설 플레이펜 외곽 미시간 호수에서 레저용 보트 한 척이 전복돼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구조당국은 사고 발생 시간 시카고 도심 미시간 호변에 시속 50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몰아쳐 파도가 높게 일었다며 보트가 호변으로 돌아오다 방파제와 충돌하며 전복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CFD 제이슨 레시 부국장은 보트에 타고 있던 20, 30대 7명 가운데 6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며 나머지 여성 1명은 오전 10시가 돼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시카고 미시간 호변이 피서지로 인기가 매우 높지만 사고도 잦다며 이번 사고 하루 전날에도 남성 1명이 익사하고 또 다른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작년 8월에는 30대 여성 1명이 물에 빠지며 레저용 보트 프로펠러에 다리가 끼어 절단 수술을 받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Be careful outside this weekend in the hot weather, and I will see you back here Monday on WinTV News Today.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